9월 코인 상승. 주의, 9월 관심 코인과 리스크3 CPI, FOMC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일 크립토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9월 1일 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정리한 9월 관심 코인과 투자 유의사항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번 달 시장의 온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배력은 최근 약 58%대에서 오르내렸고, 한때 알트코인으로 퍼졌던 유동성이 다시 비트코인 쪽으로 되돌아오는 신호가 부분적으로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는 공포에서 중립 사이, 대략 40에서 50 구간입니다. 과열은 아니지만 이벤트 앞뒤의 흔들림에 대비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주목하는 섹터는 5가지입니다. 첫째, 레이어2와 인프라, 수수료를 낮추고 생태계를 넓히는 흐름. 둘째, 실물 자산 토큰화 RWA, 온체인에서 이자와 현금 흐름을 다루는 시도. 셋째, 디파이와 파생 상품, 수수료와 펀딩비가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모델. 넷째, 인공지능 데이터 오라클, 실제 서비스가 데이터를 필요로 할수록 가치가 커지는 인프라. 다섯째, 게임 엔터테인먼트, 신규 사용자 유입과 지적 재산 IP 협업이 가격을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핵심 리스크는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달력형 이벤트입니다. 9월 11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9월 16일과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 두 구간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와 정책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규제 톤 변화에 뉴스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동성입니다. 9월은 토큰 해제 물량이 크고 총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달입니다. 공급 압력은 일정표와 함께 종목별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9월 시장의 스냅샷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매크로 달력부터입니다. 9월 11일 미국의 8월 물가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9월 16일과 17일에는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발언들을 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스며들어 있지만 실제 결과와 회의 후 발언의 뉘앙스가 크립토 가격의 1차 신호가 됩니다. 온체인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최근 한 달 사이 의미 있게 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 자금이 유입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빠르게 이동하는 돈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내 체감은 업비트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리플과 솔라나 같은 메이저, 그리고 폴리곤의 새 토큰, 스토리 프로토콜, 크로노스, 피스 네트워크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을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신규 상장 이슈는 초기에 거래대금이 폭발하지만 되돌림도 빠르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관심 코인을 고를까요? 섹터의 이야기, 즉 내러티브가 이어지는지, 국내외 상장 범위와 거래대금이 받쳐주는지, 토크노믹스는 유통률과 총평가가 건강한지, 활성 사용자와 TVL, 즉 예치자산, 개발 활동이 꾸준한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계획과 거버넌스 투명성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유통률은 낮은데 총평가가 너무 높은 프로젝트, 이 조합은 흔히 짧게 급등, 길게 횡보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제 섹터별 감시 종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블루칩 역할입니다. 비트코인은 정책 이벤트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지수 같은 자산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거나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유입되면 베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긴축 장기화 우려가 생기고 지배력이 떨어질 때는 알트로 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온체인 경제의 준비 통화입니다. 레이어2 확장과 수수료 최적화의 서사가 이어지고 스테이킹과 디파이 수익 생태계가 받쳐줍니다. 다만 레이어2 사이의 수수료 경쟁과 업그레이드 일정의 지연은 항상 위험 요인입니다. 레이어2와 인프라에서는 아비트럼, 옵티미즘, 폴리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 거버넌스 제한, 대형 디앱과 게임의 온보딩이 촉매입니다. 그러나 에어드롭 이후 매도 압력,
브리지와 시퀀서의 기술 리스크를 늘 함께 보셔야 합니다. 디파이와 파생 상품에서는 아베, DYDX, GMX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래량과 펀딩비가 곧 프로토콜의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호황기에는 분배 모델이 토큰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가 과열되면 청산이 연쇄로 발생하고 오라클 오류 같은 기술 리스크가 현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에서는 온도와 체인링크가 중요합니다. 온체인에서 국채와 현금성 자산을 다루는 TVL이 늘수록 내러티브는 힘을 얻습니다.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메시지와 데이터 연결은 생태계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다만 회계와 규제 이슈, 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 매력 둔화는 변수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오라클에서는 체인링크, 피스 네트워크, 더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질문 응답형 엔진,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체인 밖의 정보를 체인 안으로 끌어오려면 데이터 관문이 필요합니다. 파트너 채널이 늘어나는지, 실제 체결량과 사용이 동반되는지 함께 보세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엑시 인피니티, 이뮤터블, 더 샌드박스 같은 이름들이 다시 오르내립니다. 이벤트와 협업이 가격을 크게 흔드는 영역이라 이슈 직후 추격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유저 유지율과 보상 인플레이션은 장기 성과를 가르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밈 커뮤니티 주도 토큰입니다. 정치적 이슈나 인터넷 밈이 몰리면 거래 대금은 크게 나오지만 펀더멘털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배 구조가 집중되어 있거나 해제 일정이 겹치면 한 번의 개파락으로 수개월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9월의 이벤트 캘린더를 다시 강조합니다. 물가 발표와 금리 결정, 이 두 가지는 방향을 확인하고 따라붙는 태도가 좋습니다. 토큰 해제는 총량도 중요하지만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 대비 비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규 상장과 국내 화제성은 초기에 거래 대금이 몰리지만 그만큼 되돌림도 날카롭습니다. 체결 강도와 거래 대금이 함께 유지되는지 지켜보세요. 이제 리스크 레이더입니다. 가격은 이벤트 전후로 고가와 저가의 스프레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무조건 추격하기보다 손절 기준을 미리 적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동성은 국내 시장의 프리미엄과 해외 시장의 스프레드 차이를 비교해 줄일 수 있습니다. 토크노믹스는 유통률, 총평가, 해제 일정의 조합을 보고 특히 유통률 낮음, 총평가 높음, 대규모 해제는 반복적인 하락의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브리지, 오라클은 감사 내역을 확인하세요. 거래소 공지와 출금 점검은 늘 알림으로 설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심리입니다. 조급함과 손실 회피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손절 없는 진입 금지, 이 한 줄만 오늘 마음에 새겨두세요. 매매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포지션 사이징, 즉 한 번에 들어가는 비중은 전체 자본의 작은 퍼센트로 정합니다. 섹터별 노출 한도와 현금 비중도 미리 정합니다. 진입은 세 가지입니다.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 돌파, 조정 뒤 지지 확인하는 되돌림, 그리고 박스권의 하단 매수와 상단 분할 매도입니다. 손절과 이익 실현은 퍼센트 기준과 구조 기준을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6%에서 자릅니다. 같은 규칙, 직전 저점이 깨지면 나옵니다. 같은 구조, 두 가지를 동시에 적어두고 지킵니다. 리밸런싱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벤트 전후로 체크리스트를 돌립니다. 해제 일정, 공지, 거버넌스 투표, 거래대금 상위 변화를 한 번에 점검합니다. 국내 거래를 주로 하신다면 업비트 중심의 실전 팁도 유용합니다. 원화 시장의 체결 강도와 거래 대금, 해외 시장의 호가와 스프레드를 동시에 확인하세요. 지정가를 여러 칸으로 나눠두는 사다리 주문은 체결 위험을 낮춰줍니다. 이슈 초기에는 분할 진입이 효과적이지만 이슈가 노출된 뒤에 후반부 추격은 갭 리스크가 커집니다. 사례도 하나씩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는 큰 이벤트 전에 포지션을 가볍게 하고 발표 직후 방향이 확인되면
거래대금이 동반되는 종목에만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해제 예정 종목은 해제 전후 이틀에서 사흘은 지켜보고 되돌림에서만 접근합니다. 나쁜 예는 해제 소문만 듣고 전량 진입했다가 물량 출회로 급락을 맞고 손절을 미루다가 자금이 몇 달씩 묶이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짧게 정리합니다. 왜 총평가가 높은 종목이 위험할까요? 유통이 적은 상태에서 총평가가 높다는 건 시간이 지나며 나올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적이 됩니다. 해제는 항상 폭락으로 이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제의 규모와 비중, 그리고 그날의 수요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해제 직후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흔들림이 잦습니다. 거래대금과 변동성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요? 초단타는 거래대금이 우선입니다. 스윙 관점에서는 과하지 않은 변동성과 일관된 추세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어를 빠르게 정리합니다. 총평가, 즉 FDV는 모든 물량이 풀렸다고 가정한 시가총액, 유통량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 해제는 팀과 투자자, 생태계 물량이 일정에 따라 풀리는 일, TVL은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 총액, 펀딩비와 베이시스는 파생시장에서 롱과 숏의 수요가 만든 조정 비용, 지배력은 특정 코인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데이터 확인법도 알려드립니다. 매크로 일정은 공식 캘린더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은 온체인 대시보드에서, 토큰 해제는 해제 일정 사이트와 요약 기사에서, 거래소별 거래대금은 시세 집계 사이트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영상이나 글을 본 후에 날짜와 출처를 메모지에 꼭 적어두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월의 시장은 과열이 아니라 이벤트 대응 구간입니다. 레이어 2, 실물 자산 토큰화, 디파이 수익 모델, 데이터 인프라,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 5축에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기회의 반대편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 규제톤, 토큰 해제, 유동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규칙.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손절 기준과 분할 규칙, 그리고 데이터 확인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9월, 우리는 큰 이벤트 앞에서 가볍게 준비하고 방향이 나올 때만 무게를 싣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여기는 머니픽 코리아. 다음 업데이트에서 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데이터와 원칙 위에서 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도 혹시 이번 달 크립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이 영상을 기억해 주세요. 가격이 아니라 기본기로 투자하세요. 지금 구독하고 인베스트 베터, 라이브 베터. 이 내용을 마음으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입니다. 세상의 모든 투자자들의 성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